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자, 이 질문은 한강 작가가 20대 시절에 일기장을 바꿀 때마다 제일 앞에 이제 적었던 문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했던 그 연설문에 보면 이게 이제 이 질문이 어디가 키포인트를 해서 이 작품을 쓰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질문을 거꾸로 해갖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로 질문을 바꿨을 때 이제 이 글을 쓰게 됐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는데, 나중에 토의하면서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일까? 한강 작가는 이 책을 내면서 어떤 의미로 독자들에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함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억지로 독서클럽 제 세 번째 책, 원서를 읽는 노벨 문학상 작품 소년이 온다로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박수. 우리가 한 달 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긴 했는데, 이 책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생각을 또 좀 많이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건도 있고, 또 바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기쁩니다. 자, 이거 책을 다 읽었을 거고. 이게 책이 처음에는 좀 걸렸는데 읽다 보니까 속도가 붙어가지고 엄청 빨리 책을 읽는 버릇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뭔가 또 생각할 거리, 과연 이게 내 어떤 함의가 들어있을까, 그런 걸 또 생각하면 읽으면 또 읽고 나서도 또 묵직하게 또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소설책이 아니고 소설책을, 특히 소설책 읽을 때 아빠는 민승이도 얘기했는데 관계도를 그림 이렇게 관계도를 그려가면서, 이게 소설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 친구가 누구의 친구다, 아버지다, 이거 다 그냥 읽으면 다 아는데, 텍스트로 읽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아빠는 이렇게 좀 도움이 되더라. 뭐 이건 아빠만 읽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보고. 자, 이게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아까 처음에 아빠 서두에 했던 말,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로 좀 논의하기를 하고, 아빠가 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니까 그 주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자, 우선 5.18 관련 배경과 그 원인을 좀 파악해 오라 했는데, 혹시 자 누구부터? 민식이부터 그러면. 제가 배경이 간단하게 좀 써와서 오케이 읽겠습니다. 오케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이제 일명 11.6 신군부를 통해서 12.12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전두환의 신군부가 국가를 거의 장악을 합니다. 장악을 한 상태에서 아직 대통령은 아니에요. 군인인 신분이었고, 이제 군인 은퇴하고 대통령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났고, 왜냐면 전두환이 누가 봐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이런 대학생들, 교수들, 언론들, 정치인들, 국민들까지 반발이 굉장히 셌던 거예요, 전국에서. 그래서 원래 계엄령이 부분 계엄, 전국 말고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5월 17일에 1980년 5월 17일에 이제 그 계엄을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전국 계엄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렇게 시키면 부분 계엄일 때는 이제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소속에 있어가지고 막 영향력을 그렇게까지 펼칠 수 없는데, 전국 계엄이 되면 비상계엄 확대를 하면 행정, 사법, 입법 이거를 계엄사에서 그냥 다 해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거의 절대 권력에, 이번처럼 절대 권력에 갈 수 있는 그런 계엄을 5월 17일에 선포를 하는데, 그거에 이제 반발해서 좀 세게 일어난 시위가 광주에서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짓밟기 위해서 전두환과 신군부가 군 부대를 투입해서 탄압한 사건이 5.18입니다. 오민이가 따로 뭐 추가로 할 얘기 있으면 저는 전두환이 집권을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힘이 커지니까 전두환이 못하게 하려고 광주에도 그렇고 계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위를 못하게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이제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강주 사람들이 특히 일어났던 이유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은 있어. 그게 이제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수감한 상태에서 이제 풀어주라고 이제 데모를 한 거야. 특히 그쪽에서. 그쪽 지금 전라도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그 사람들은 거의 뭐 김대중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으니까 정치 못하고 이제 그 가택연금이라는 그렇게 가던 상태에 악압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목소리를 더 크게 냈던 건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이제 사태가 난 거지.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보고 혹시 다큐나 뭐 영화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보인 전 택시 운전사, 특히 면서 화려한 호가, 화려한 호가 그리고 5월의 청춘이라고 5월에 청춘, 청춘 고민 씨, 이도현 나오는 드라마. 누구? 고민 씨랑 이도현 나오는 그런 게 있었나? 한 2, 3년 정도 됐어요. 약간 무슨 말이 그것도 광주 관련 거. 그래. 그것도 조금 봤고 그렇게 봤어요. 보면이 남산의 부장들 그 전이긴 하지. 1987. 사실 그 후에 일어난 1987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6월. 내려가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야? 보통 사람들 하나.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하고 노태우 씨하고 전두환 씨하고 친구잖아. 친구인데 이제 그 3당 하기 전에 이제 김영삼 씨하고 김대중 씨하고 이제 노태우하고 세 명이서 붙은 거야. 근데 노태우 씨가 됐지 이제 둘이 갈라지고 표가 갈라지면서 3대 3분할이 되면서 그때 이제 데모를 해가지고 직선제 하자 데모 하여튼 그게 이제 지금은 전부 80년대고 87 말 그대로 전부 87년대니까 한참 뒤지. 그 이전에 보면 꽃잎이라는 또 그 저 영화가 있었고 뭐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이런 게 많았었는데 한강 작가의 우리가 읽었던 소년이 온다는 비교적으로 늦게 출간된 거거든. 그렇죠. 2010년대. 그러니까 한참 뒤에 지금 뭐 그 다른 얘기를 이제 그런 비판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 지금 뭐 새로운 얘기가 뭐 있어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뭐 히트를 친 거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2010년대면 2010년대 뭐 언제고? 2002년인가 3년에 나온 걸로. 노무현 대통령인가 누군가 그 이게 여름에 휴가 갈 때 뭐 이게 내가 읽을 만한 뭐 도서 이렇게 목록을 쭉 발표하는 게 있어. 거기 때 들어가고 있을 거야. 아빠도 이게 초판이 보자. 잠깐만. 이 아빠 책이가 맨 앞에. 부른 거 아니고. 뒤에 없었어. 아빠 책 부른 건 아니고. 여기. 이게 1세가 14년에 5월달에 했으니까 7세니까 그때 샀다는 얘기잖아. 그 해. 그럼요. 많이 늦지는 않았는데 그때 읽어야겠다고 해놓고 여태껏 못 읽은 거 10년이 됐네. 요만큼 읽다가 네. 도저히 이게 뭐 이렇게 어떤 5.18의 그런 아픔보다는 잘 안 읽히더라고 사실. 저도요. 처음에 잘 안 읽히지. 저 사실 아니 이 구성이랑 이 자체가 잘 술술 안 넘어가고 안 이해가 잘 넘어가지. 안 돼요. 보통 우리들은 뭐 3인칭 소설, 1인칭 소설에가 주인공이 본인이거나 아니면 제3자가 그러니까 화자를 해갖고 일어나는데 네가 했다가 뭐 또 사람 이름 당신이 들었다. 됐다가. 너가 됐다가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시점 이제 저 한강 작가 자체가 그런 이제 그 시점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던 3인칭 뭐 아니면 뭐 전지적 작가 시점 뭐 1인칭 시점 이런 게 이걸 뒤섞여나니까 이전에 너 엄마가 읽었던 아버지 그 얘기도 아빠 그렇지 엄마를 엄마 부탁해 거기도 보면 당신.
자기 아버지의 입장이 됐다가 엄마의 됐다가 약간 그런 소설의 행식이 그런 거니까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계기로 이 독서 토론을 하는 계기로 아빠도 읽게 됐어요. 저도요. 그래. 어쨌든 심정적이든 뭐 이렇게 이걸 발치도 할 수 없으니까 네. 하여튼 읽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맞아요. 이거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안 읽었을 그래, 것 같아. 힘들다. 못 아빠도 읽었을 그런 것 같아. 책이 읽으려고는 했겠지. 아빠 그런 책들이 있다. 이제 자, 그러면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아빠가 한 질문은 그날 당시에 그 날이라 하면 5월 17일부터 한 열흘 정도가 있었다니까 그 이제 처음에는 진압을 하러 갔는데 뭐 서로 이렇게 하다가 뭐 돌멩이를 던지고 해가 피가 나고 하니까 갑자기 서로 이제 개각이 돼갖고 일어난 것이라고 보거든. 근데 이제 그 발포를 했잖아. 예고가 부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 후로 이제 시민군들도 무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내전 상태가 돼버린 거지. 근데 이제 도청에 그분들이 모여가 있고 계엄군들이 쳐들어온다 했을 때 그날 이제 그 김창중이 나오는 그 영화가 무슨 영화였었지? 봄이를 뭐 같이 본 영화가 뭐였지 그게? 태극기가 날리면 어? 누구 나오는 거? 하려는가? 하련호가? 아 하련호가인가 보다. 아 하련호가 맞네. 거기서 그날 이제 다 철수하고 남잖아. 남은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을 보내고 진짜 이제 싸울 만한 사람들 그거는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전사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그게 못 남 거잖아. 남을 수 있겠나 봐요. 나는 질문 남겠나? 이렇게 해봤거든. 나는 솔직히 못 남겠나? 아들은 난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뭔가 남았으면 난 다 죽었으니까. 아니 사는 사람도 있다. 사는 사람 있잖아. 있긴 한데 뭔가 진짜 죽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지. 죽겠다는 각오가 된 사람만 남아라고 그렇지. 있었을 거면 난 남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진짜 그 상황이 돼도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난 진짜 상황 된다. 근데 나는 이제 남았을 것 같아. 상황을 설정을 또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질 수 있다. 너 동생이, 너 아버지가 죽었어. 그것도 눈앞에서 계엄군의 칼에 총에 맞아가 피 흘리고 죽은 것으로 본 거야. 그럼 나올 건데. 그러니까 남을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이 남은 친구들도 보면 그런 무슨 그 국가에 대한 뭐 사명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 이 울컥하는 내가 여기서 뭔가를 내가 죽더라도 과거에 미래에 미래 올라 물러는 게 아니고 상상하니까 싫잖아요. 그래 그런 이제 분위기에 대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 대부분이다. 근데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나 진짜 남을 수 있나? 남을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모르는 일이라서 아니, 나는 참 어렵다. 이제 하는 의미가 없잖아. 시간이 그 입장이 자기가 이제 20대일 수도 있고 이제 네가 남을 수 있냐고 이제 질문했을 때 30대가 될 수도 있고 40대, 50대가 될 수도 있는데 아빠도 이전 같으면 뭐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정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않겠나. 뭐 내가 눈앞에 그런 장면을 목도했다. 그냥 최후의 일을 남아서 그냥 깨끗하게 죽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긴 해. 근데 쉽지는 않지. 그냥 뭐 워낙에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입장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해도 우리가 그런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자는 거지. 뭐 내가 남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안 남는다고 해서 비겁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긴 해. 그지? 네. 그래.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날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 진수 이 친구도 살아남은 것 같고 선주, 은수 그 다 살아남은 것 같아, 그자. 뭐 나중에 박영, 김영하 나도 이 친구고
박양이 김양이 이 친구 그러더라요. 김원수 씨고 그러더라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았어. 내 눈앞에서 친구가 죽고 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죽었는데 근데 살아남아도 그게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취업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 그런 트라우마가 남고 진수도 결국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의 슬픔.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는 좀 질문 이상. 근데 이게 진짜 계속 이렇게 말해서 좀 그런데 그 상황이 안 되면 정말 모르는 게 원래 이 책을 아빠가 12월 3일에 계엄 터지기 전에 골랐잖아. 그렇지. 그리고 엄마 아빠 택시 운전서 보고 있어. 그렇지. 내가 지나가면서 보고도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 그때는 진짜 많이 놀랐다. 우리가 사실 이런 일을 겪은 건 아니어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눈으로 직접 그 사건을 동시대에 본 것만으로 이렇게 확 달라지는데 맞아. 진짜 이런 일을 겪고 눈앞에서 겪고 이러면 너무 다를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았을까. 아 그런 아픔을 겪었다면은 홀로 서서 살아남기가 떠올리기조차 괴로우니까 죽어버렸을 것 같아. 추억이래. 그 기억들을 가지고 가지고 살아갔을 것 같아. 살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나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 정상적인 삶이 불과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보통은 말로 할 수가 없지. 원망스럽겠지. 어쨌든 이제 아빠가 들어가는 부분에 얘기했듯이 한강 작가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 이 책을 쓴 이유, 결국 우리가 그 책에 작가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걸 느껴보고 가자는 거잖아. 결국은 이 한강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 자기가 이 책을 써내므로써 아까 얘기했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번 12.3 사태를 겪으면서 민수도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이런 영화를 보고 이런 책을 읽음으로써 그 장면이 그때 당시의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아니까 생각해보고 깨우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됐다. 실제로 12.3 사태에서 시민들이 가서 탱크 맞고 서 있다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아니면 군인들이 실제로 단알이 장전이 돼 있으면서도 뭐 이렇게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 물론 군부 저 위에 군부 이제 지휘관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더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집행하는 군인들은 좀 머뭇거리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 그런 것들이 이 과거가 현재를 도우는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는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 안강 작가가 그 시상식 하면서 했던 말들이 이제 울림이 더 크다는 얘기. 정말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 죽은 자가 산 사람 살렸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의 시대 정신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나 얻는 거지. 이게 이제 독서의 힘이고 독서가 필요한 이유인 것 같긴 하는 거지. 그래. 자, 그 다음에 질문이 혹시나 책을 읽으면서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약간 그런 핑도는 약간 그런 느낌 있나? 특정 부분에서 읽다가 갑자기 핑 돌진 않았고 뭔가 그냥 근데 문장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읽을 때는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냥 별 문장 아닌데도 약간씩 약간 좀 그런 부분이 한 10%? 어느 부분이 10%씩? 혹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계속 슬펐는데 슬프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약간 그렇고? 눈시울 붉은 그냥 뭐 어떤 포인트를 없이 그냥 쭉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읽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묘사가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맞아. 어떤 부분에 뭐 시체가 엎이고 엎이고 뭐 그런 부분 아니면 그런 자기 감정에 대한 묘사가 이 사람이 겪는 PTSD PTSD에 대한 서술에서 되게 뭔가 약간 뭔가 난 있었어. 같은 마음이 된 것 같았어. 나는 그냥 사실 소파에 누워가지고
엄마는 그냥 싹 다 읽었거든요. 누워 보다가 갑자기 어떤 대목에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읽었는데 그 엄마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엄마가 태극기였나? 뭐를 그냥 찢어버렸나? 밟고 일어섰나? 그러면서 막 뭐라 뭐 내 아들 어쩌고 하는 그 부분에서 눈물이 났는데. 한번 찾아봐 줄래? 네. 저는 딱 두 개 딱 생각나는데 7번의 뺨 그래. 그걸 읽는 나도 그거. 하루에 한 뺨씩 잊어야겠다. 한 뺨, 나도. 두 번째 뺨, 세 번째 뺨 한 그거 읽을 때 좀 나도. 힘들었고 그리고 뒤에 보면 계속 진술을 요청하잖아요. 기자인지 뭐 그래. 어디 누가 요청하는지는 잘 파악 못했는데 그건 작가지 작가. 러버 작가가. 작가가 마지막에 그걸 에필로그에 나온 작가구나.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좀 진술을 해달라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못하는 거야. 하면서 결국 진술을 계속 거부하다가 그래. 혼자 남아서 녹음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엄마 시점에서 얘기하는. 엄마들 그 이제 자기 뭐 가족들은 그 이제 다 죽거나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있는데 뭐 엄마들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엄마들 무슨 죄를 지었어? 그 순간 내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하얗게 온 세상이 하얗게 보였다. 막 이러면서 소치마를 걷고 탁자 위로 올라갔어. 조그만 소리 우승했다. 맞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가? 천천히 또박또박. 맞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가? 날개가 달린 것 같이 형사들 책상 위를 공중공중 건너갔다이. 벽에 걸린 살인자 사진을 끌어냈다이. 밟아 부순게 발에 유리가 박혔다이. 눈물이 흐른지도 피가 튀는지도 몰랐다이. 발에서 피가 솟은게 형사들이 나를 병원으로 싣고 가더라야. 네 아버지가 연락받고 응급실로 왔어야. 의사하고 간호사가 내 발바닥을 갈라서 유리 조각을 뽑고 붕대를 감는 뒤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부탁했다이. 집에 좀 댕겨오소. 어젯밤 만들고 안 가져온 현수막 하나가 농속에 있어. 그날 해질녘에 너희 아버지 어깨를 짚고 절름절름 옥상에 올라갔다이. 난간에 기대서서 현수막을 길게 내리고 소리 질렀다이. 내 아들을 살려내라. 살인마 정두원을 찢어 죽이자. 정수리까지 피가 뜨거워지게 소리 질렀다이. 경찰들이 비상계단으로 올라올 때까지 나를 들쳐매고서 입원실 침대에 던져놓을 때까지 그렇게 소리 질렀다이. 이쪽 대목에서 나한테 잠깐만. 나도 비슷한데 나는 이게 뭐 여기에 아빠는 이상하게 여기에 뭐 탁 꼽혔는데 애가 뭐 이게 자기가 저 꼭지가 있지. 그거 하니까 아빠는 왜 거기서 뭐였지 그게? 이거 아니에요? 맞다 맞는 것 같아. 여기 있는데 여기 죽은 아이가 그래 이거 너는 달랐는데 울리는 대로 이상하게 생겼고 여기까지 조금 읽어봐 네가. 여기까지만 읽어봐. 오빠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만 읽어. 어쨌거나 내가 30살에 막둥이 너를 낳았는디 나는 타고나기를 왼쪽 젖꼭지 모양이 이상해서 너희 형들은 잘 나오는 오른쪽 젖만 빨았는디 내 왼쪽 젖은 퉁퉁 붓기만 하고 애기들이 빨지 않아서 부드러운 오른쪽 젖하고 땅판으로 단단해져 버렸는디 그렇게 흉한 짝젖으로 여러 해를 살았는디 하지만 너는 달랐는디 왼쪽 젖을 물리면 물리는 대로 이상하게 생긴 젖꼭지를 순하게 말아주었는디 그래서 두 젖이 똑같이 부드럽게 늘어졌는디. 아빠 이 정도 여기서 이상하게. 그렇겠어요? 여기 여 대목인 것 같다. 아빠 이거 아빠의 읽으니까. 엄마가 생각나. 아빠 젖은 울었던 그랬잖아. 아빠가 막내 고모 할 때보다 막 더 많이 빨아먹으면서 내가 아버지가 늘 하나님 그거 그래갖고 막 약 바르고 이랬거든. 아까진키 아니야? 아까진키 그 하여튼 눈물이 팍 나더라고. 다른 데는 뭐 그런가 보다 뭐 시체가 뭐 자기 위에 겹치고 뭐 이래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생각났을 수도 있다. 그래. 나도 뭔가 나라를 향한 분노에 가까운 그런 대목에서는 눈물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그런 사태로 인해서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 잃었던 사람들 시점에서 말하는 부분에는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 자, 마지막 질문인데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균주의에 대해 공부해오기로 했는데 우선 이거 이제 아빠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 이런 건 나중에 하고 공부해오려 했으니까 누구부터? 한나 아렌트 악의 평균주의 평균주의랑 그래서 설명을 그냥 일반적인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계엄 터졌을 때도 그 군인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무슨 기장과 아나운서가 총구 잡고 늘어져가지고 뭐 이제 자기 딴에는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총구를 살짝 겨누듯이 그런 포즈를 취한 거가 포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욕했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때 아나운서가? 아니, 아나운서 아니, 보고? 아나운서 보고 말고 총구를 살짝이나마 겨눈 그 군인을 보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악의 평범성을 내가 단어를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어떠한 지시가 있고 나랑 같이 이런 걸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군중 심리처럼 그렇게 해버릴 수 있다. 그런 좀 다르긴 한데. 미승이가 네가 설명해봐. 아니 난 그냥 아예 발췌해서 읽으면 발췌가 되는데 읽거나 해봐. 이게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한나 아렌트가 정리하면서 쓴 글이잖아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아이히만은 당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결정적인 관여를 한 나치의 실무자였지만 훗날 법정에서 자신은 그저 명령받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을 했으나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아렌트가 보기에 아이히만은 나치의 명령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듯 보였다. 아이히만은 종종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현실을 마주 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았다.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약간 뭔가 오류가 있어서 사람들이 평범성 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도 다 악을 가지고 있고 약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악의 진부성이라고 했고 이게 평범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라고 있으면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무서유에 가깝. 그러니까 크게 자기가 자각하지 않고 깊게 뭔가 도덕성이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하는 그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무사유에서 비롯되었다. 자기의 어떤 그게 없다. 미승이 설명드리는 고민이 어떻게 생각해? 아 그런 뜻이구나. 악이 뭔가 뜻이 있어서 악을 행했다기보다는 이게 악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했다는 거. 누나가 말하는 내용은 여기 나오잖아. 그 연극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 집단주의. 집단이었을 때 그러면 나오는. 이 소년이 온다의 내용하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아빠가 질문을 했는데 이 책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제 좀 지금 쎄뚱하거나 하지 않나? 질문 자체가. 지역이 양극단으로 약간 갈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지역 감정? 원래 지역 감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데 비롯돼가지고 뭐 광주 사람들은 뭐 그때 시위를 해서 폭동을 해가지고 뭐 완전 나쁜 사람들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군인으로서 행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만 학살을 하고 한 사람들끼리 그런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군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생각해봤을 때 악의 평범성이라는 걸 아빠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생각하면서 군대 갔다 왔잖아요. 아빠도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제가 생각했던 게 여러 생각을 했지만 일단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 나는 부당한 명령을 내려도 내 상관이 나한테 부당한 명령을 내려서 일단 따르고 나서 이게 부당했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당해봤자 얼마나 부당한 뭐 사람 주의하다 이런 부당한 게 아니라 좀 나한테 좀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을 해도 일단 상명하고 위에서 지시한 대로 난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하나는 또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 국민한테 쏘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한테 쏘는 거죠. 다른 나라 적군한테 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과연 총 쏠 수 있을까? 나는 못 쏠 것 같다 라고 맨날 주위에 막 얘기했거든. 나는 못 쏠 것 같다 총을.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일을 내 손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면 주위에서 꼭 야 안 하면 네가 죽는데 써야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어떻게 보면 상충하잖아. 그치. 좀 되게 대립
아니 내가 물어본 질문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나 아빠가 질문한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렇지. 그냥 악의 평범성에 대해 생각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났는데 아빠 의도가 이게 맞는지 우리한테 이런 질문한 이유가 그렇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제 악의 평범성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비유를 하자면 갑자기 내가 길을 가는데 서면에 갔는데 막 시위를 하고 있어. 내가 거기 지나가다가 기자가 나를 붙잡아. 그래서 나한테 12.3 계엄 사태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지금 행동들 이런 것에서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답할 자신이 없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막 근거를 들어서 적절하게 좀 지성인처럼 대학생처럼 대답할 자신이 없어. 쉽지 않지 뭐. 그런 거에 생각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나도 방관을 하고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잘 모르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악의 평범성에서 말하는 내가 시민으로서 나는 그래도 대학교 다니는 미디어 학과 재학생으로서 좀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질문이 그랬을 거라. 그런 의도로 질문하셨을까? 나는 이렇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적어왔는데 아무것도 나는 안 해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약간 회피하려는 게 아닌가.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악의 평범성에 해당하는 일인 것 같다. 이런 절대적인 악, 드러나는 악에 대해서는 좀 마땅히 맞서 싸우거나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기자가 나를 붙잡아서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와 지식은 공부를 하고 얻는 게 내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했고 아빠의 질문의 의도와는 조금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가 그렇게 그나마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보면 다시 아빠 이게 좀 생뚱하지 않나. 소년이 온다 뭐 계엄 뭐 상태다 군인들의 뭐 어떤 그런 잔악하게 했다 하더라도 한나 아렌트 뭐 갑자기 그 나치 당시에 재판받은 그걸 왜 끌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왜 의도가 뭐였을까 하나 그런 거.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이제 역사적인 아놀드 누구 아이히만 아돌프 아이히만 어쨌든 아돌프 아이히만 맞다. 아돌프 아이히만 그 의도가 뭐 악의 평범성하고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에도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잖아요. 군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학살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때 이 군인들은 그럼 왜 무슨 심리로 그랬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게 하면 안 될 짓이란 걸 아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봤을 때 아빠는 악의 평범성 때문에 그랬다. 그게 그거를 의도가 이게 약간 너무 많이 나간 거면 약간 다시 돌아와서 아빠 의도를 생각해보면 아빠 맨날 우리한테 하는 말이잖아. 그래. 그런 자리에 안 가야 된다고. 그런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아빠 그런 의미예요. 가더라도 목을 내걸고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자기가 그런 자리에 안 가든가 갔으면 그 직을 걸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안 해야지 그런 결과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그 말이거든 결국은.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 자기는 죄가 없다 했잖아.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충분히 강변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자기 때문에 악의 단순성부터.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죽일 수 있는 게 나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엄마는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희생이 됐잖아. 아빠 여기 뭐냐면 이게 그 논어에 나오는 말이야. 잘 들어봐. 하기불사정망 사이불학적태. 이걸 해석하면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생각해봐. 다시 뭐 보면 배우되 생각하지 않는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열심히 배웠어.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배우면 배워. 근데 사유를 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어. 배워도 실천을 하거나 이니 뭐 안 한다고 말이야. 그죠? 근데 생각은 많아. 이렇게 근데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내가 지금 위태로운 상태인 것 같아.
그렇지 약간 그런 거예요. 배우되 생각을 하지 않는가 생각하되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뭘 배워도 아 이게 이렇다 저렇다는 걸 생각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사유 어떤 아 이게 옳다 그러다도 마찬가지고 어떻다 판단을 딱 쓰고 이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휘둘린다. 휘둘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계엄 그 지시를 내렸을 때 선관 위에 그 사람이라든지 몇 분은 나는 못한다 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우리가 서울의봄을 봤잖아. 서울의봄에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해갖고 막그 그러면서 그때다 일으켰잖아. 그때 뭐 안 된다고 그 실존 인물을 내가 인물을 모르겠는데 정우성 씨가 한 그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누구나 그 김호랑 소위가 그 죽은 사람 있잖아. 그 총 맞고 죽은 그 누구 소령이제 부관 그 친구라든지 또 누구 사령관 하여튼 그 사람들이 끝에 보면은 막 고문당하고 이런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군부가 결국은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성공한 쿠데타도 뭐 벌을 내리고 했지만 다 사면이 되긴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 이제 대통령이 보고 같이 계엄하자 이랬는데 안 해. 그럼 어찌되노? 그럼 저게 처단이야. 근데 해. 그럼 어찌되노 또? 뭘 받아? 잘해도 못해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야. 그럼 그 자리에 안 가야 돼. 그게 결단했으면 자기 죽을 각오로 그거 있든지 안 해 못하면 이건 안 됩니다 못한다 하든지 했으면 벌을 받든지 휩쓸리가 벌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각오로 공직이 가든 어디에 가든 그런 네가 방금 얘기했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5.18 당시에도 시민군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제 감정 싸움 비슷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좀 잔인하게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거든. 그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옳다 그러다. 그때 당시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좀 하다만 어쨌든 서로 이제 개항이 됐을 테니까 경찰도 그때 막 죽고 뭐 군인들도 죽고 이랬을 테니까 서로 하여튼 그렇다. 그래 뭐 또 추가적으로 뭐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아까 했던 이거 들으니까 더 약간 좀 해가 되는데 전 생각만 많고 항상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래. 범인이도 그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아돌프 아이히만의 그 역사,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고 저 어디 아르헨티나 숨을 지내다가 다시 잡혀 그 재판을 갖고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뭐 유태인이었다가 난민이 됐다가 다시 뭐 기자처럼 됐다가 거기서 파견돼갖고 그런 역사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챕터를 해갖고 내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고 아돌프 아히만의 어떤 재판이었고 이런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내용 자체를 챕터를 다른 사람한테 딱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해버려야 돼. 그래 안 그래. 민석이도 이제 이 챕터를 준비하고 이런 거는 아빠도 뭐 얘기 왔는데 자기가 생각해갖고 상대방한테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에 넣어갖고 연습을 하든 딱 해버려야 자기 머리에 딱 들어가 박혀 있어. 이래가 회사나 그러면 지나고 나면 휘발성 그래 돼버리니까 항상 그 딱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원수로 참 이게 읽는다는 게 노벨 문학상을 한 책을 원수로 읽는다는 일이 우리 살아생전에 있겠나? 그럼요. 이제는 없지 않지. 쉽지 않겠죠. 그제. 뭐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아시아에 왔다가 이래 한다니까 아시아에 뭐 다음에 오도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사람들이 표지 별로라고 그러는데 난 참 좋은데. 좋네. 안개 꽂힌 것 같아, 그지? 그래. 자, 그러면 마치자. 이것으로 우리 억지로 독서 클럽 세 번째 책 손인이 온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요. 네.